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종류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본인의 행동이나 자녀의 행동이 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두 가지가 있겠죠. 억울한 경우랑 실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가해 관련 학생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다음에 이제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간략하게 적어놨지만 이거 세세하게 대응해야 되고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학폭 가서도 진술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서 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아니면 조치 없음 뭐 이런 조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 가해 학생은 사과문, 반성문, 그다음에 부모님 탄원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행사했으나 이례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용서를 받으면 정말 좋고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통 이제 학폭에 오는 경우는 이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 3호 이하냐?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의 기재가 되기 때문에 3호 이하를 받는 방향으로 아무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하나 잘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좀 그 사안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튼 꼼꼼히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하나하나 잘 대응해야 되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혼자서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를 보고 이제 뭐 꼼꼼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서 준비하셔도 되는데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한 자료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 자료인지 그건 일반인들 관점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선임하려고 하시는 분이 왜냐면 전국의 학교 폭력 전문은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꼭 그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